저럴 거면 왜 결혼했을까 싶고 14위를 공개합니다. 결혼식 이틀 후 모모의 비밀. 2025년 2월 14일 인도. 마을 사람들의 축복 속에 행복한 결혼식을 치른 부부. 그런데 결혼식 불과 이틀 뒤인 2월 26일 아내가 극심한 고통에 울부짖었습니다. 왜? 이건 또 뭐야? 여보, 왜 그래? 어디 아파? 나 병원에 좀 가야 될 것 같아. 다급하게 병원에 실려간 아내. 축하합니다. 곧 아이가 나올 것 같아요. 알고 보니 아내는 출산이 임박했던 겁니다. 미리 이렇게 혼수까지 준비한 거냐? 요즘 세상에 그게 어때서 비밀로 한 거야? 집안 경사네. 요즘엔 축하하는 분위기. 요새는 축하합니다. 출산율이 너무 떨어져서 그러니까. 사회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죠. 자, 그런데 예쁜 아기를 만나게 된 남편은 기쁨의 눈물은커녕 저 아이는 제 아이가 아니에요. 잠자리를 안 했는데 어떻게 제가 아빠가 될 수 있겠습니까? 배신감에 치를 떨며 억울함을 표출했습니다. 그럼 다른 남자의 아이가 태어난 거죠. 전혀 원인 제공을 안 했는데 얼마나 충격받았을까? 아니 그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지 결혼식 날까지? 배가 그렇게 나올 텐데. वो लहंगा पहने थी कमर के और ऊपर से पहने थी अरे हमने सोचा शायद ठंडी लग रही है इसको 결혼식 이틀 후에 밝혀진 위험한 비밀. 결혼식이 끝나고 갑작스럽게 출산한 아내. 하지만 부부는 단 한 번도 잠자리를 가졌던 적이 없는 상황. 참 놀라운 일이네요. 아내는 다른 남자애를 임신한 채로 그 사실까지 숨기고 결혼을 했었던 겁니다. 아유, 이 믿기지 않은 배신 앞에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큰 충격에 빠졌고요. 꽁꽁 숨겨왔던 위험한 비밀은 사랑의 서약을 비웃듯 한 가정을 처참한 파국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이거는 뭐 결국은 탈로 날 건데 이걸 왜? 참네. 어리석어. 생각이 짧아. 행복했던 결혼식 불과 이틀 뒤에 일어난 막장 드라마급 충격 출산. 아니, 이럴 거면 결혼을 왜 한 거죠? 저럴 거면 왜 결혼했을까 싶고 8일 공개합니다. 아내가 기록한 남편의 충격적인 비밀. 이번에는 SNS에서 화제가 된 한 인기 웹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그 내용이 참 가슴 아픕니다. 그는 오늘도 집에 오지 않았다. 희귀병을 가진 우리 아들. 오늘도 나는 이 아이를 위해 모든 걸 내려놓고 버티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의 가방에서 수상한 물건들을 발견했다. 그리고 알게 됐다. 그가 나 몰래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다는 것. 참. 아들이 희귀병인데 그 바람을 핀다고요. 상상 같아 보이시나요? 그 현실은 웹툰보다 훨씬 더 잔혹했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만난 남편과 행복한 가정을 꿈꾸었던 일본인 여성 네코 쿠사노. 하지만 이 부부에게 청천벽력 같은 불행이 찾아옵니다. 전 세계 환자 수가 30명도 채 되지 않는 희귀병에 걸린 아들. 날벼락이지 뭐. 부모로서 얼마나 마음 아픕니까? 인생이 무너지죠. 홀로 병원과 집으로 가며 매일 아이를 지극정성으로 돌보던 아내. 그런데 어느 날 이게 무슨 약이야? 아니, 이 피임 기구들은 다 뭐고? 대체 뭘 하고 다니는 거야? 배우자의 두 얼굴, 남편의 가방에서 발견된 수상한 물건들. 결국 남편의 외도가 탄로 났습니다. 무책임의 끝이네요, 그죠? 아니, 열심히 일을 해서 최대한 아들을 좀 치료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걸 바람을 핀다고? 진짜 답이 없는 거죠 이런 경우는. 남편의 외도 상대를 알게 된 네코가 더욱더 큰 충격을 받았던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남편의 휴대폰 기록을 찾아본 결과 무려 500명 이상의 상대와 외도를 저질렀던 겁니다. 500명을 어떻게 만나? 아니, 이게 뇌가 감당을 해, 그거? 매일 하루씩 갈아치워도 2년. 말도 안 돼 진짜. 진짜 열심히 산다. 뭐 하는 거야? 심지어 그 상대들 역시 평범하진 않았습니다. 유흥업소 여성은 물론이고요. 포르노 배우까지. 심지어 남편은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에?
남편은 성중독증을 진단받고 치료를 시도하기도 했지만 결국 부부는 신뢰를 회복하지 못했고요. 네코는 남편과 별거하며 홀로 아들을 키우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부부의 사연을 웹툰으로 제작해 SNS에 공개했던 겁니다. 사실 원래는요, 남편과의 알콩달콩한 일상을 담은 일상툰을 연재 중이었지만요,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불륜툰으로 장르를 변경.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됐고요. 일본을 넘어 전 세계로 퍼지며 책으로까지 출간됐다고 합니다. 아휴, 진짜. 가족을 이어가시겠습니까? 500번의 크락과 맞바꾼 소중한 가족. 그가 치러야 할 대가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저럴 거면 왜 결혼했을까 싶고 4위 공개합니다. 가족들을 놀라게 한 모모. 미국에 사는 라이언과 에밀리 부부. 한동안 해외에 나가 있던 남편으로 인해 무려 4개월 만에 재회하게 된 두 사람. 그토록 기다리던 남편, 라이언을 발견한 순간 아내 에밀리는 한달음에 달려가는데요. 그리고 감격의 재회가 이루어진 바로 그때. 야, 이 나쁜 놈아. 네가 제정신이야? 사람이야?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것도 뭐 갑자기 왜 그러는 거죠? 4개월 만에? 사실 에일리는 남편이 4개월 전 사망한 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뭔 소리야? 4개월 전 홀로 낚시를 나갔던 남편 라이언이 연락 두절되자 에일리는 실종 신고를 했고요. 현장엔 뒤집힌 카약과 구명조끼, 소지품만 덩그러니 남은 채 그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에일리는 그 현장을 보고 라이언이 낚시를 하다 익사했다고 확신했고 무려 54일 동안 이어진 수색에도 남편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는데요. 와. 아내 에일리는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며 매일 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이거 왜 연락을 안 해? 이거 되게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상황이? 도망가다 걸린 건가? 위험한 비밀. 가족을 놀라게 한 익사 자작극. 저봐. 사고처럼 보이게 카약을 뒤집고 미리 숨겨둔 보트로 탈출. 이후 전기 자전거로 110km를 이동해 도시를 빠져나간 뒤 와. 디트로이트를 거쳐 캐나다, 프랑스, 파리까지 지나 최종적으로 조지아에 도착. 완전히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수사망을 피하지 못한 채 벌미가 잡혔고 실종 121일 만에 아무 일 없다는 듯 돌아온 거죠. 제발 이혼을 해라. 저도 그게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이혼을 해. 이런 노력으로 어. 그냥 깔끔하게 이혼을 하면 되는 건데. 되게 무책임하고 비겁한 것 같아.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진실은 더욱더 기가 막힙니다. 그는 실종 전 새 여권을 발급받고 생명보험에 가입. 와. 심지어 정관 보건 수술까지 받았다고 하는데요. 정관 보건수술 왜 받아? 왜냐면 이제 지금의 와이프랑은 애를 갖고 싶지 않고 나의 새로운 여자와는 애를 갖고 싶다는 얘기인가요? 바로 그 새 여자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 알고 보니 온라인에서 만난 우즈베키스탄 여성과 조지아에서 새 가정을 꾸리고 아이까지 낳아 완전히 다른 인생을 시작할 준비를 마쳤던 거지요. 남은 가족들은 고통 속에 밀어넣고 말입니다. 저는 환승 이별보다 잠수 이별이 나쁘다 생각하거든요. 환승 이별은 똥차 치워내고 버리면 되잖아. 잠수는 이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맞아. 걱정만 하게 하잖아. 그러니까 기사 첫머리에 여성이 남편의 뺨을 때린 것도 그래. 사랑해서가 아니라 왜 내 시간 낭비시키냐 이거야. 뺨밖에 안 때렸어. 바로 그런 화가 있었기 때문인 거죠. 더 때렸어야 되는데. 결국 그는 수색 비용 4천만 원 배상과 징역형까지 선고받았고요. 결국 22년을 함께한 아내와 이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족을 버릴 거였다면 대체 왜 결혼했던 걸까요? 저럴 거면 왜 결혼했을까 싶고 3위를 공개합니다. 최후의 방송 실시간 모모 생중계. 티베트 시골 산속에서 채집하고 요리하며 소소한 일상을 나누는 88만 여성 인플루언서 라무. 평범한 그날도 어김없이 실시간 방송으로 팬들과 소통 중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무예요. 그런데 실시간 방송을 시청하던 20만 명의 누리꾼들은 충격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왜? 방송 중에 뭐 끔찍한 일이 있었나? 라이브 중에? 어허. 단순한 방송 사고가 아니라요. 실시간 방송을 하던 라무 씨는 온몸에 불이 붙어 사망. 왜? 신체의 90% 이상 화상을 입으며 2주 만에 운명을 달리한 겁니다. 아, 그 불 붙는 게 다 라이브로 나간 거야? 그랬나 봐.
아우, 그런 겁니다. 결국은. 으. 선을 넘은 파국의 그날 최후의 방송 실시간 살인 생중계. 그녀에게 들이닥쳐 휘발유를 끼얹고 불을 붙인 파렴치한 살인자는 전 남편 탕 씨. 전 남편이네. 아, 전 남편이 끝난 관계잖아요. 왜? 2009년 결혼 후 남편 탕 씨의 무자비한 폭행은 일상이었습니다. 에휴. 참다 못해 결국 이혼을 결심했지만 재결합 안 해? 그럼 애들 중에 하나 버린다. 탕 씨의 끔찍한 협박에 자식을 위해 결국 지옥 같은 재결합을 선택한 라무. 에? 하지만 돌아온 건 더 잔인한 부탁뿐이었습니다. 아우, 그녀가 목숨을 걸고 다시 이혼하며 도망치자 탕 씨는 집요하게 재결합을 강요했다. 근데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 그녀의 삶을 영원히 파괴해버린 겁니다. 와, 천벌받을 짓이다. 천벌이 뭐야? 아유, 왜 그런 거야? 와, 진짜 악마다. 근데 그걸 본 사람들은 어떨까요? 트라우마죠. 완전 트라우마지. 공권력도 좀 저런 걸 보호해줘야지 왜 저렇게 방치를 했을까요? 접근 금지 뭐 이런 걸 그러니까. 했어야 돼. 한 남자의 삐뚤어진 소유욕이 부른 살인. 그 엄청난 죗값을 받아 탕 씨의 사형이 집행됐지만요. 마음 한구석에 지워지지 않는 서글픈 질문이 남습니다. 살아서는 결코 끊어낼 수 없었던 남편이라는 지독한 굴레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 죽음뿐이었을까요? 저럴 거면 왜 결혼했을까 싶고 2일 공개합니다. 변호사 남편의 모모.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스라의 새 아이를 둔 메이슨과 캐서린 부부. 남편 메이슨은 총망받는 변호사였고 아내 캐서린은 예술가로 활동하며 남부러울 것이 없는 가정을 꾸린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했던 이 부부는 끝내 법정에서 서로를 마주하게 됩니다. 셋째 아이가 아픈 건 전부 남편 때문입니다. 제 아이의 인생을 망가뜨린 죗값을 받게 해주세요. 아빠가 아이를 해친 거예요? 아동학대? 셋째 임신 초기만 해도 두 사람의 관계에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아니, 오히려 메이슨은 지극히 아내 캐서린을 챙겼는데요. 자, 물 한 잔 마셔요. 임신했을 때는 수시로 수분을 잘 챙겨야 해. 고마워요. 역시 날 생각하는 건 당신뿐이야.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부부에게 닥친 불행. 남편이 준 물만 마셨다 하면 아내는 죽을 듯한 복통을 호소. 에? 응급실을 제 집처럼 드나들 만큼 상태는 심각해져만 갔습니다. 에휴, 물에 뭐 탔네 또. 오늘 뭐 계속 뭐 배우자가 준 게 좀 다 이상했잖아. 그러게요. 자, 아내의 생각도 같았습니다. 본능적으로 남편 메이슨을 의심하기 시작한 아내. 급기야 집안에 홈캠을 설치했는데요. 거기에는 상상조차 하기 싫은 끔찍한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왜? 배우자의 두 얼굴, 변호사 남편의 치밀한 배신, 바로 남편이 물에 정체불명의 가루를 타는 모습이었는데요. 놀랍게도 남편이 몰래 탔던 그 가루는 바로 낙태약이었습니다. 어우. 그것도 7차례나 아내에게 약을 먹여 아이를 죽이려고 시도했다고 합니다. 저게 아이한테 영향이 갈 텐데. 아, 이게 사람을 죽이려고 했었던 거예요. 맞아요. 아니 본인이 자식일 텐데 왜 그랬을까? 겉으로는 행복해 보였지만 사실 이들 부부 사이는 그렇게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상담을 다니며 관계를 회복하던 중 극적으로 셋째 아이가 찾아온 건데요. 하지만 임신 소식을 들은 메이슨은 임신? 지금 임신은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지우는 게 어때? 대놓고 아이를 지울 것을 요구. 하지만 캐서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아내와 아이를 위험에 빠뜨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그가 밝힌 범행 동기였습니다. 셋째가 태어나면 제 인생 계획에 차질이 생기거든요. 재정적 손실도 감당하기 싫었고요. 결국 그의 잔인한 범행으로 아이는 예정일보다 10주나 빨리 태어났고요. 현재 발달 지연과 건강 문제를 겪으며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기가 아빠잖아. 책임질 일을 하지 말든가 그러면. 아니 여기서 생명 앞에서 뭐 계획, 재정 이런 얘기가 왜 나와요? 남편의 추악한 두 얼굴, 자신의 안위와 계획을 위해 천륜조차 저버린 비정한 선택이 과연 한 인간으로서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일까요? 저럴 거면 왜 결혼했을까 싶고 1위와 18위 헤드라인을 공개해 주세요. 부부의 위험한 고해성사. 현실판 모모. 자, 이번에 소개할 사연은 지난 2021년 프랑스의 한 기자가 출간한 책을 통해 알려진 얘기입니다. 자, 어느 날 고해성사를 하러 신부를 찾아온 아내 A씨. 하나님은 모든 걸 용서하실 겁니다. 그대는 무슨 죄를 지으셨습니까?
신부님, 감히 고백합니다. 저는 남편의 친구와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와. 자, 그런데 뒤이어 아내 A 씨의 남편 B 씨도 같은 신부를 찾아와 고해성사를 청해 신부가 깜짝 놀랐습니다. 뭐? 신부님, 저는 사랑하는 아내를 두고 바람을 피우고 있습니다. 마음이 괴로워 도통 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어? 용서해 주십시오. 오 마이 갓.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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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부님들 진짜 머리 아팠겠다. 얘네 왜 이러냐 진짜. 근데 신부님은 이제 그 비밀 유지 의무가 있어요. 해야죠. 속으로는 얼마나 또 가슴이 아프셨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말입니다. 아니. 부부가 고백한 위험한 비밀. 신부가 경악을 금치 못한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왜? 뭔데? 자, 부부가 서로 바람을 피운 건 맞는데요. 네. 그 불륜의 상대가 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떼레레. 뭐라고? 뭐라고 한 거야? 잠깐만. 그러니까 서로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운 게 아니라요. C라는 한 사람과 동시에 바람을 피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내 남편을 뺏어간 연적이 알고 보니 내가 사랑하는 내 연남이었고 반대로 내 아내를 뺏어간 철천지 원수가 바로 내가 밤마다 몰래 만나는 내 애인, 그러니까 내 친구이자 애인.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는 한 남자가 있어. 양쪽을 너무 사랑한. 세상에서 가장 기괴한 삼각관계였던 겁니다. 아 머리 아파 죽겠다 진짜.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로는 가해자이자 피해자이기도 한. 셋 다 가해자고 셋 다 피해자죠. 그렇죠. 피해자는 없죠. 야, 신부님이 피해자구나. 신부가 유일한 피해자. 야, 이 신부님 어떡하냐. 서로의 등 뒤에서 한 남자를 사랑한 부부. 너의 죄를 사하라. 감히 이 한마디가 나오기 어려웠을 것 같은 충격적인 고해성사였습니다. 지난 2009년 일본. 아내와 이별을 앞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새로 생긴 남자친구에게 전하는 애틋한 메시지 들어보시죠. 첫 번째, 카페에 가면 콜라나 주스 마시지 말고 커피 드세요. 커피 먹는 남자 좋아하거든요. 두 번째, 만난 지 100일 되면 장미꽃 한 송이 내밀어 보세요. 되게 좋아할 거예요. 왠지 I believe 영화 엽기적인 그녀가 떠오르는 상황인데요. 아내 남친에게 이걸 보내는 거예요? 그러네. 그래도 아직 또 사랑하는 감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배려를 한 듯한 그런 기운이 느껴지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자, 지금부터 아주 강렬한 막장 치정극으로 장르가 바뀝니다. 왜? 위험한 비밀, 현실판 내 아내의 모든 것. 사실 당시 일본에서는 이별 중개 전문 회사인 와카레 사세야라는 기이한 업체가 성행하고 있었는데요. 저런 게 있어? 이 업체는 의뢰를 받아 남녀를 이별시키는 게 목적. 도청이나 비디오 촬영 등을 통해 불륜의 증거를 수집해주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회사 직원을 불륜 대상으로 직접 투입해서 증거를 조작하는 등 다소 기이한 서비스까지 제공했습니다. 와. 아내와 헤어지고 싶었던 남편이 해당 업체에게 의뢰를 했던 겁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혹시 잠깐 시간 되시나요? 네네. 괜찮아요. 그렇게 두 사람은 실제로 연인 관계로 발전했고요. 업체에서는 두 사람이 모텔에 들어가는 장면을 촬영해 남편에게는 이혼 증거로 제공. 결국 합법적으로 이혼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저런 업체가 있다는 게 놀랍다. 아 진짜 대박이다. 대놓고 저렇게 하네. 그런데 말입니다. 얼마 후 갑자기 사망한 아내. 에? 이혼했는데 왜? 이후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내는 의도적으로 접근했던 남성 타케시에게 이별을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그새 진정한 사랑을 느꼈던 걸까요? 야. 이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타케시. 우리 좋았잖아. 근데 감히 네가 나한테 헤어지고 말을 해! 결국 비뚤어진 소유욕에 눈이 먼 그는 자신이 유혹했던 여인의 목을 졸라 살해하는 끔찍한 결말을 맺고 맙니다. 한편의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파국 이야기. 이혼을 위해 던진 사랑이라는 미끼가 결국 모두를 파멸로 몰아넣었습니다. 과연 이 비극의 결말이 남편이 진정 원했던 결말이었을까요?